오릭스의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 다른 분야의 4편이 도착했습니다. 학습, AI, 프레임워크, 그리고 서비스 개발. 9분 안에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4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1조 기업 회장의 학습법. 30년 경영의 결론을 3단계로 압축한 영상입니다. 둘째, 메이커 에반이 풀어낸 카파시의 LMM 위키. 6분 안에 시스템 설계 기준을 바꿔놓은 영상입니다. 셋째, 에반 카마이클이 정리한 일론 머스크의 학습법. 5가지 프레임워크가 한 사람에게서 묶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넷째, 기솔루트 알렉의 IT 서비스 개발 20분. 10년 PM의 결론이 5원칙으로 압축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1조 기업 회장이 말한 3단계 공부법입니다. 채널은 그 회장이 직접 출연한 인터뷰 채널이었고 30년 운영의 결론을 단 3단계로 압축했습니다. 핵심은 3단계입니다. 얼러닝, 다시 리러닝, 그리고 뉴러닝. 회장은 익숙한 답을 먼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학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강한 거야? 익숙한 걸 일부러 버리는 게 사실 가장 어렵잖아. 3단계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단계 얼러닝은 버리는 단계입니다. 익숙한 답을 의심하고 검증된 방식조차 다시 점검합니다. 두 번째 리러닝은 버린 자리에 다시 배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뉴러닝은 새로 만드는 단계, 자기만의 답을 짓습니다. 회장은 이 3단계가 일생에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매주 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몰리는 영역은 확률이 거의 0이고 다들 안 된다고 하는 20% 영역이 오히려 확률이 높다는 거지. 30년 운영의 결론이 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네. AI가 평가절하하는 가치는 정보입니다. 다만 폭등시키는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인과관계가 합쳐진 맥락. 그것이 이번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려운 길을 골랐어야 했던 거구나. 다수가 피하는 영역에 답이 있다는 게 30년의 결론이라니. 다음 주에 결정이 달라지겠어. 두 번째 영상. 메이커 에반이 풀어낸 카파시의 LLM 위키입니다. 6분 분량의 단편이었고 안드레 카파시의 글 한 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형식이었습니다. 지식을 글로 저장하면 LLM은 매번 처음부터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로 저장하면 LLM은 그 위에서 직접 추론합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추론의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비교는 단순합니다. 전통적인 글 저장 방식은 매번 같은 정보를 다시 토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그래프 저장은 노드와 엣지로 압축돼 있어 LLM이 한 번에 큰 그림을 봅니다. 추론 비용은 결국 저장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71.5배. 6분짜리 영상 한 편에서 나온 숫자 하나가 그 자체로 설계 기준이 되는 거잖아. 이게 카파시 비유의 힘이지. 비유가 강력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1000권 있다고 합시다. 사서는 책을 다 읽지 않습니다. 대신 요약 카드를 만들어두고 카드끼리 연결합니다. 손님이 질문하면 사서는 카드 2-3장만 보고 답합니다. 카파시의 LLM 위키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책은 정보, 카드는 노드, 카드 사이에서는 관계, 사서는 LLM 자신입니다. 결론은 명료해. 저장 방식이 곧 추론 방식이라는 것. 지식을 어떻게 두느냐가 어떻게 사고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잖아. 시스템 설계의 출발점이 바뀌는 셈이지. 세 번째 영상. 에반 카마이클이 정리한 일론 머스크의 학습법입니다. 35분짜리 강의이고 78,000회를 넘긴 영상입니다. 머스크의 학습 비밀을 5 프레임워크로 압축했습니다.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first principles. 답을 외우지 않고 근본 원리부터 다시 쌓는 방식. 둘째, knowledge tree. 가지가 아니라 줄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원칙. 셋째, schema theory. 정보를 낱개로 두지 않고 프레임으로 묶는 방법. 넷째, neuroplasticity. 반복을 통해 뇌의 회로 자체를 다시 짓는 것. 그리고 5째, 원고. 모든 학습을 단 하나의 목표에 묶는 것. knowledge tree만 따로 풀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세 분야를 공부할 때 줄기, 즉 first principle부터 잡습니다. 그 위에 큰 가지 2-3개를 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잎, 즉 구체적인 정보를 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어디에 붙일지 즉시 보입니다. 5 프레임워크가 묶이면 학습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강의는 35분이지만 5이 한 사람에게서 묶이는 게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5개를 머스크가 다 묶었다는 게 핵심이네. 따로 보면 다 흔한 개념인데 한 사람이 동시에 쓰는 건 드물잖아.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구나. 마지막 영상은 기솔루트 알렉의 IT 서비스 개발 20분 강의입니다. 알렉은 SM이 회사를 10년 넘게 운영한 PM이고 SDLC, 즉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18단계를 5 원칙으로 압축했습니다.
5 원칙입니다. 첫째 기획은 욕심을 내려놓는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넣으려 하면 무엇 하나 살아남지 못합니다. 둘째, 페르소나를 구체화한다. 한 사람을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차별화 지점을 한 줄로 명문화한다. 한 줄로 적히지 않으면 차별화가 아닙니다. 넷째, 수익화는 처음부터 박는다. MVP의 결제 흐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MVP가 아닙니다. 5째, 운영과 개발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방법론은 가치가 낮고 기획과 설계와 운영 원칙이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 10년 PM의 결론이 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네. 수익화는 처음부터 박혀야 합니다. 나중에 붙이면 구조가 거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흐름이 결제를 향해야 한다는 게 알렉의 표현이었습니다. 운영과 개발 분리가 가장 충격이었네. 니바 프로가 같으면 결국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거잖아. 작은 팀일수록 더 그렇겠어. 이번 주 네 편을 한 줄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조 회장. 버려야 다시 배운다. 그리고 어려운 길이 곧 확률 높은 길. 둘째, 카파시 LLM 위키. 저장 방식이 곧 추론 방식이다. 셋째, 머스크 학습법. 5프레임을 한 사람이 묶는 게 핵심. 넷째, SDLC 18단계. 수익화와 운영 분리는 처음부터 박혀야 한다. 다음 주 큐레이션도 일요일에.